자, 오늘 해야 되는 수업의 타이틀은 Radio Star 되겠습니다. 이제 전문용어로 라디오 스타 되겠죠. 자, 이 트레이닝은 각 잡고 만들었어요. 이거 그 라디오라고 하는 그 인풋을 받는 컨트롤인데 보통 selected response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죠. 그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이것은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디오 스타는 첫 번째 라디오라고 하는 이 커맨드, 뭐 함수 커맨드 섞여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라디오의 인풋의 개체 이름이에요. 이름을 하나 정해 주셔야 돼요. 이 유니크한 이름을 정해야 돼요. 세 개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이 라디오라고 할 때 위에 물어보는 말 있죠. 옵션 말고 옵션 나오기 전에 나오는 요거 있죠. 요거를 두 번째 argument입니다. question이라는 argument예요. 반드시 여기에 쌍따옴표를 써주셔야 돼요. 함수를 쓰실 때 여기 컴마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멀티큘러스하게 하지 않으면 이제 코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함수 이제 첫 함수 배우는 거죠. 지금 라디오를 먼저 배우죠. 라디오 리피트 이런 거 배울 때 이거 여기서 에러가 나면 안 돼요. 두 번째 또 하고 컴마를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리스트를 주는데 이게 옵션 리스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그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인데 옵션에 들어가는 value들을 쭉 주면서 여기다가 vertical bar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vertical bar가 delimiter라고 하는데 카파에서는 기본 구분자입니다. 뭔가를 구분을 할 때 콤마로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마이콜론으로 구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저희는 vertical bar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vertical bar는 구분자 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vertical bar를 내가 구분자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거 absolute value로 써가지고 제가 그걸 찾는데 사람들이 PhD급이 몇 시간을 썼는지를 몰라요. 그 오류를 찾는데. 이게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다 보면 그래서 그걸 찾고 나서 살기를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때 무너져요. 시간은 없지, 뭔가 오류 났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지. vertical bar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분자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게 나오면 찾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서 copy and paste 하거나 구분자를 중간에 썼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따옴표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콤마 안 찍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쓰실 때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vertical bar는 이제 키보드에 있으니까 이 백슬래시 위쪽에 플러스 사인 위쪽에 있으니까 쉬프트해서 누르면 되니까 키보드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고 자 여기서 라디오 카파에서 쓰는 라디오 이 함수 뭐 컨트롤에 굉장히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게 보여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서미션을 해요. 그러면 이제 값을 받았다고 인식을 하는데 그 값이 뭔지 호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위에서 그 라디오 바에서 뭔가를 클릭을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라디오에서 받았던 값이 뭐지? 라고 할 때는 라디오의 그 네임 있죠. 아까 정했던 그 네임. 라디오를 한 번 더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요. 아까 받았던 라디오에 선택했던 그 값이 돌아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라디오 하나로 우리가 멀티플 초이스를 다 해결합니다. 서베이를 제가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완전히 최 교수님이 라디오에 진심 사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를 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룰 베이스드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에 large language 모형 프로그래밍을 왔다 갔다 할 때 라디오가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세요.
라디오를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외우세요. 자꾸 이거는 외워도 돼요. 아, 세 개의 아규먼트 이루어져 있거나 첫 번째는 이름이고 두 번째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옵션의 리스트인데 다 쌍따옴표 쳐주고 중간에 콤마 쳐주고 리스트는 벌티컬 바로 되어 있고 해서 외워서 내가 라디오 이런 거 뭘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라디오가 막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거 매뉴얼 어디 갔지? 이러면 코드가 진행이 안 됩니다. 리피트도 마찬가지로 라디오 한 10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함수가 커맨드가 그거를 안 해오면서 이게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속도가 늦어지고 본인이 컨피던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함수 처음 가르쳐 드렸어요. 원래는 리피트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교육은 라디오부터 시작을 합니다. 외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이 라디오가 있고 그 다음에 select가 있어요. select는 오늘은 뭐 아주 많이 다루지는 않을 텐데 select는 또 간단해요. 그럼 구조가 똑같죠. 라디오 대신 select라고 하고 뭐예요? select의 이름 주고 요거는 쌍따옴표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 질문이겠죠. 뭘 어째라 select 해라 어째라 그죠? question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는 list of value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요런 select 하는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은 select나 radio나 똑같죠. 그걸 어떤 식으로 뭐 보여줄 건가의 차이밖에 없어서 select가 쓰여질 때도 있는데 되풀이 될 때 있죠. 뭐 strongly agree, strongly disagree 그거는 뭐 맨날 되풀이 되니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위에 질문이 중요하지 그죠? 그런 거 하거나 할 때 select를 쓰는데 아무튼 개념은 radio하고 똑같습니다. radio나 select이나.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인풋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GPT한테다가 그냥 GPT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하지만 학생들한테 야 여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그럼 뭐 합니까 학생들은? 이게 뭐야? 숫자를 입력하라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가 부르스가 납니다. 내가 분명히 숫자를 입력하라 그랬는데 잠깐만요 나오고 막 뭐 너는 누구니 나오고 굉장합니다. 해보면 그러면 프로그램 오류가 나버리잖아요. 거기다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아예 선택의 여지를 안 줄 수 있겠죠. 요 안에서 선택해. 우리 좋아합니다. 평가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선택형 selected response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오류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quantify 하기 굉장히 쉽죠. 이러면 룰 베이스드로 올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플렉시빌리티가 좀 떨어지죠. 플렉시빌리티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완하는 줄 아세요? 이거를 플렉시빌리티를 대충 랭귀지 모형한테 아이디어가 이거예요. 랭귀지 모형한테 요 밑에 들어가는 옵션들을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면 이거를 라디오가 됐든 잘 들어보세요. 라디오가 됐든 슬랙이 됐든 결국에는 그 문구를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질문하고 옵션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이거 하려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질문을 그 옵션을 GPT가 만들어주면 어때요? 굉장히 유용하게 됩니다. 갑자기. 잘 들어보세요. 이걸 쓰려면 질문과 옵션의 리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GPT가 만드는, 그러면 문항이 똑같아요. 문항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항이면. 문항의 스템과 옵션을 GPT가 만들어서 라디오에 앉히면 이제 그때는 응답이 뭐예요? 룰 베이스로 제대로 되죠.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큰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MBTI 만드셨죠? 그죠? MBTI를 만들 때 잘 들어보세요. MBTI 질문을 내가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MBTI 시험의 질문을 GPT가 어댑티브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답변하고 거기에서 이노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아, 교수님 이거 뭐 HTML 라디오 컨트롤 이게 뭐 대단한 겁니까? 셀렉트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테크니컬하기는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잘 다룰 건가가 여러분이 넘나드는 거 있죠. 룰 베이스드와 LLM 베이스드의 프로그래밍을 넘나들면서 여러분이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라디오 스타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알게 계실 제가 만든 앱들 리스트 보여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런 것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실력이 결판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트까지는 했어요. 오늘 또 배워야 되는 함수, 배울 함수가 뭐냐면 map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라디오하고 map은 둘이서 찰떡궁합이에요. 자, 왜냐하면 값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럼 값이 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룰 베이스 할 땐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그 값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룰로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yes라 그랬어. 그럼 yes라고 하면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점프를 시키든지 분석을 시키든지 맞았다 틀렸다 스코어링을 하든지. 평가 같은 경우는 맵이 무슨 역할을 해요? 멀티플 초이스 같으면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룰 베이스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GPT한테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평가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답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답인지 아닌지를 그레이딩을 해야 되는, 스코어링을 해야 돼요. 스코어링은 뭡니까? 어떤 정보를 수치로 바꾸는 거예요.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숫자로 바꾸면서 힘이 굉장히 세집니다. 힘이 정규화돼, 수는요, 정규화되어 있는 데이터의 킹 왕짱이에요. 그래서 스코어링이 그렇게 중요하고 메저먼트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저먼트는 아예 학생의 능력, 뭐 트레이드, 뭐 이런 거를 숫자로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수치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학문인데 그거를 PhD까지 받았다니까 우리가 그걸 숫자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자기 전공이 뭔지 박사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왜냐면 수로만 넘어오면 valid하고 reliable한 수치로 넘어오면요 우리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수학적인 프로세스를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게 수치화되면. 근데 수치화되는 게 어렵고 굉장히 valid하고 reliable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맵은 그런 수치화 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코드를 짜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들어왔을 때 if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이 값이면 1점, 이 값이면 2점, 이럴 때는 요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런데 그 if문 한번 여러분이 안 짜봐서 그래요. 네스트 되니까. if else 짜려면 코드가 이만큼 길어져요. if로 짜려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외우세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값이 요런 케이스로 진행이 되면 요런 케이스로 리턴을 해줘. 에요.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값이 A 1, 2, 3, 4 요런 케이스면 A, B, C, D로 매핑을 해줘 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매핑을 하다가 처음 했던 value 리스트가 아닐 수도 있죠. 그게 아닌 거면 최종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return의 리스트는 value 리스트보다 하나 더 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읽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머릿속에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U에서 값이 들어왔어요. 라디오 넘이 값이 들어왔잖아요. TU에서 뭔가 값이 뚝 나왔어요. 그게 사커일 수도 있고 베이스볼일 수 있고 바스켓볼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이도저고 그것도 아닌 것일 수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커면 2로 2를 return, 베이스볼이면 3를, 바스켓볼이면 4를, 이도저도 아니면 5를 return해라라고 하는 if문을 여러분이 이만큼 쓰셔야 되는데
그거를 한 방에 줄여서 만드는 함수예요. 이거 정말 라이프 세이버입니다. 우리가 이러면 3점 이상이면 뭐 2점이면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값이 들어왔을 때 저 값이 들어올 때 조건문으로 if else 문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를 요 한 줄에 끝내게 해줘요. 그래서 이걸 줬는데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if문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if문 안 쓰게 하려고 이걸 줬잖아. if문을 써서 하려면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져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맵이 지금 기본 맵 함수만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 맵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줘, 혹은 그 속에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걸 줘, 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지금은 그냥 정확하게 똑같으면 이걸 줘요. 그래서 지금 맵 함수를 나중에 맵 함수를 엄청나게 많이 다루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만 하고 넘어가죠. 외우세요. 어떤 값이 컴마 쌍따옴표하고 이런 시나리오면 요렇게 해주고, 그것 아니면 맨 끝에 예배 처리는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처음부터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커잖아요. 여기 사커면 사커가 아니 여러 개 있으면 뒤에 거가 참이 돼도 맨 앞에 거부터 처리를 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면 사커일 수도 있고 베이스볼일 수도 있고 나중에 하다 보면 두 개 뒤쪽에 다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맨 앞에 거 처리하고 끝냅니다. 논리적으로. 아, 사커야 2번 주고 끝내요. 3, 4, 5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도 논리적으로. 아시겠죠?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도 뒤에 거는 무시하고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의 리스트를 정할 때 간단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유니크한 밸류고 뭐 상관이 없는데 얘의 리스트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프로그램을 하실 때 뭐냐면 입력을 받아서 얘 선택지를 만들고 돌아가는 것도 다 GPT가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노베이션이 확 올라옵니다. if 문을 GPT가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if 문 자체를 처리를 하는 걸 GPT한테 맡기면 어때요? 맞을 때도 있고 일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GPT한테 시키는 게 아니고 디터미니스틱하게 시키는데 GPT한테 이런 리스트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딱 만들어 앉혀가지고 다음 그러면 이제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리스트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오류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 if문 쓰는데 오류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GPT한테 판단을 최대한 안 시키고 원재료만 시킨 다음에 판단 같은 경우 있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면 우리가 맵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으로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맵이. 라디오하고 맵은 외우셔야 됩니다. 아규먼트가 3개가 뭔지. 눈 감고도 앉아서 라디오하고 맵은 쓸 수 있어야지. 그래서 자유스러워져요,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외워요? 라디오 만들고 맵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라디오에서 들어온 값이죠. 라디오에서 들어온 값이 정답이면 1, 아니면 빵점 주는 거. 정답이면 correct, 아니면 incorrect, return 하는 거. 그리고 연습을 굉장히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이 5번만 해보시면 돼요. 매뉴얼 치우고 제가 줬던 코드 자꾸 앉아가지고 그거 갖고 있으면요 정신병 걸립니다. 그 갖고 있다고 아무것도 해결 안 돼.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코드는 나중에 레퍼런스로 찾아보는 거지 거기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코드에 절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쓰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그러면 뭐 그거는 그렇고 이제 모형 만들면서 실제로 만들어진 거를 보면서 이제 요 함수들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스템 너무 좋아. 강의할 때도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코드가 다 올라오니까 정말 윤 교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매인들 윤 교수님 좋아하는 걸 이해가 된다니까.
이게 점프인데 점프 지우셔야 돼요. 점프는 테스트 하려고 했고 점프 지워가지고 이렇게 있고 자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처음에 유저 프롬프트에 뭐라고 돼 있어요? radio라고 돼 있고 라디오 R1은 뭐예요? 그냥 이 라디오 버튼의 이름이에요. 이 요 라디오를 R1이라고 부를래. 그쵸?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죠. 그리고 콤마 찍고 쌍따옴표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기도 쌍따옴표하고 콤마 찍고 스마트 코테이션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 A, B, C, D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해가 되세요? 돼요. 두 번째 턴은 슬래시 하고 당연히 라디오에 R1을 찍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 여기는 두 번째 턴은 라디오 1에서 찍은 그 값이 return이 돼요. 옵션 A일지 B일지 C일지 D일지 모르잖아요. 자, 여기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provide GPT 키가 나오죠. 맨날 이래. 해보면 요게 나와요. turn 1이 요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됐어요. 그럼 찍어봅시다. B를 찍었어요. 그리고 submit을 누르면 다음 턴으로 넘어가요. submit을 눌러야지 다음 턴으로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그냥 멈춰져 있어요. 여기서 눌러야 돼요. 그러면 턴 2에서 옵션 B가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라디오에 R1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라디오에 R1이라는 개체가 앞에서 됐고 서미션 값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불러가지고 그 서미션 받은 값을 리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요. 다음번 해봅시다. 다음번은 맵인데 라디오 그것이 이것이면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해줘. 잉글리시로 외우세요. 맵은 그 값이 이것이면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 그랬죠. 아니면 0을 해줘. 그래서 맵에서 라디오 1에서 받은 그 값이 옵션 A면 1을 돌려주고 아니면 0를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해서 잘 보세요. 옵션 A를 선택을 하게 되면 라디오 R1은 옵션 A가 될 것이고 투턴에서 그게 받은 게 옵션 A였기 때문에 1을 돌려주게 돼서 이 1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1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지? 근데 안에 들어갔잖아요. 라디오도 알아야 되고 맵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1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냥 저 사람 프로그램을 저렇게 하나 보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거를 하시고 싶으시면 요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B를 선택해 봐요. 그럼 B는 옵션 A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0가 나온 거예요. 턴 3에서 0가 나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또 그러면 이게 맞았다 틀렸다 내가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예요.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답을 다 저장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멀티플 초이스 그레이딩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뭐 파셜 크레딧 안 됩니까? 그래 뭐가 어려워서. 여기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라디오에 R1이 옵션 A면 1점, B면 0.5, 3이면 0.5, D면 빵점 달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옵션마다 값을 다르게 정해 놓을 수 있죠. 먼저 매핑을 해 놓을 수 있죠. 그럼 해봅시다. 내가 여기서 C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턴 4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성준 학생, 뭐가 나와야 돼? 턴 4에서는 0.5가 나와야 돼. 0.5가 나왔지. 왜냐면 내가 매핑을 시켜놨잖아. 그죠? 이 매핑을 수작업으로 정리를 하거나 나중에는 누구한테 시켜요? GPT한테 그 매핑을 만들게 해서 여기 앉히면 결론을 낼 때 매핑을 할 때 오류가 0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궁무진해요 이러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뭐예요? 6번은 이렇게 해서 오늘 점프 함수도 있는데 요 앞에는 7이거나 9가 나오겠죠. 그게 A를 선택하면 7, B를 선택하면 9를 해주세요 라고 하죠. 라디오로 R2를 먼저 정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 A, 서비스 B. 그러면 얘가 딱 홈페이지에 들어와요. 내 앱 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서비스가 여러 개야. 채팅하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뭐 하는 것도 있고 서머라이즈 하는 것도 있고 문제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서비스로 갈래? 라고 하려면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곳으로 점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맵 개체가 있죠. 여기에. 여기 에러 있네. 이거 없애야 돼. 맵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맵이 있고 또 뭐예요? 서비스 ABC가 있는데 요까지가 있는 거를 점프로 감싼 거예요. 그래서 카파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해보고 내가 그 다음에 그거를 둘러싸듯이 프로그래밍을 하셔야 돼요. 골뱅이로. 요 안에 맵이 있었잖아요. 여기 R2가 있죠. R2를 아규먼트로 한 맵이 여기 보이죠. 그쵸? 맵 함수 안에 R2가 있잖아. 라디오에 R2가 있죠. 아규먼트가 있죠. 그렇게 한 것을 맵을 하면 7이거나 9가 리턴 될 거 아니에요. 서비스에 따라서. 그러면 7이거나 9에 따라서 점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줄에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야, 라디오의 그 두 번째 라디오의 값 받은 게 있잖아. 한국말로 설명해 볼게요. 라디오의 두 번째 개체에서 받은 값이 서비스 A면 7로 점프 시켜주고 서비스 B면 9로 점프 시켜줘라는 게 한 말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 최교수가 어떻게 했나. 그냥 눈이 나중에 골뱅이가 이게 쌓이고 쌓이면 눈이 뺑뺑뺑뺑 돌아요. 정말. 저 옛날에 눈이 골뱅이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게 일을 하지? 이것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함수를 중첩시켜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라 그래요. 아규먼트가 다른 아규먼트를 파라미터로 쓰거나 함수의 값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프로토콜이 굉장히 파워풀해집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안 해보시고 이걸 처음 해보시잖아요. 이때까지 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에 제대로 안 하시고 있는데 중첩하는 게 실력이 중첩이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윤경신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함수의 아규먼트가 다른 함수거나 변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첩이 돼요. 일정 정도까지. 몇 단계인지 지금 계산이 안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쓰시는데 충분히 중첩돼요. 그럼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골뱅이가 몇 개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기에 parentheses에 거기에 vertical bar에 거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걸 제가 뚝 주잖아요. 그러면 양파 벗기듯이 예를 들어서 양파 벗기듯이 벗기셔야 돼요. 이걸 해석을 하려면 양파 벗기듯이 벗기셔야 돼요. 어떻게 벗기냐? 점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벗겨 가지고 이렇게 찍어 보셔야 돼요. 그 안에 게 무슨 값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점프했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요 안에 뭐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죠. 벗겨서 라디오 2를 찍어 보셔야 돼요. 아, 라디오 2가 이거였고 그 값을 맵에 넣었고 맵에 넣은 것을 점프 시켰구나. 이렇게 본인이 벗겨가면서 코드를 해석하고 만들 때도 안에 거 먼저 만들어 놓고 벗긴 것을 어때요? 두 번째는 다 벗겼어요. 그러고 나면 뭐예요? 뭐 해야 돼? 성준아. 다 벗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씩
입어야지. 하나씩 입어야지. 입을 때 순서가 필요해, 안 필요해? 막 그냥 막 잠바 입고 그 위에 팬티 입고 이래야 돼? 아니지. 순서가 필요해. 왜 웃어? 왜 웃어? 너무 틀린 말 했어? 아니 순서가 있잖아. 옷 벗을 때도 순서가 있고 입을 때도 순서가 있어 없어? 그럼 우리 옷을 갖다 껴 입잖아. 이렇게 속옷도 입고 그 위에 뭐 입고 그 위에 입고 최종적으로 외투를 입잖아. 외투 바깥에 속옷을 입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쵸? 순서를 잘 맞춰야 돼. 이거 완전 화장실 갈 때 트레이닝하는 거 똑같아요. 이거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계속 쳐다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간단하니까 3단계지. 저는 6개, 7단계를 중첩을 시켰었습니다. 코드가 너무 길어지는 게 싫어서. 이 정도는 중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에이, 모르겠다, 때려쳐라 이러고 그냥 뭐 일단 대충 하고 나서 뭐예요? 어떻게 도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포기하십니다. 굉장히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절대 오늘의 어나로지 잊으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벗겨보고 입혀보고 찍어보고 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속옷을 다 입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에 하나씩 끄집어서 벗겨봐요. 한 풀 한 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골뱅이로 시작하는 함수며 변수인지를 파악을 하면서 벗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첩을 시켜서 쓰는 거예요. 중첩을 시켜서 쓰면서 굉장히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체가. 근데 이것 때문에 카파 프로그래밍이 어려운 거예요. 카파 프로그래밍 굉장히 파워풀한데 잘 들어보세요. 파워풀해요. R이나 뭐 이런 거 절로 갈아요. 정말. 이쪽 지식 다루는 거나. 근데 계산 전용 프로그램이잖아요. R이나 파이썬은 계산 전용 프로그램이라서 레벨우가 다릅니다. 골뱅이 시스템 잘 하십니다. 그래서 해보죠. 여기서 뭐예요? 서비스 A를 누르면 점프 7이 되겠죠. 점프 7이 되면 어때요? 서비스 A가 나와야 돼요. B를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9이 되죠. 그래서 9으로 점프를 해서 This is service A, service B 합니다. service B 한번 눌러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turn 6로 가서 그 중간에 지워서 그런 거. 어디서 빠졌지? 아, 여기 빠졌나? 여기서 빠졌구나. 요거 하나 더 있어. 감사합니다. 여기서 요 끝날 때 요것도 해줘야 돼. 아예 없어. 그 내가 건드리면서 그랬나 보다. 턴 6에서 턴 5에서 클릭하게 되면 B를 선택했죠. 그러면 턴 9으로 점프를 하고 메시지를 보여줬죠. This is service B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end를 해서 종료를 시키는 거예요. end는 없어도 돼. 다시 한번 this service A로 해볼까요? start over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건너뛰고 service A를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this is service A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 방에 라디오 배웠죠? 맵 배웠어요. 맵 썼어요. 그 다음에 라디오를 맵으로 감싸 싼 거를 점프를 시켜서 점프시키는 거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무궁무진해지기 시작해요. 야, 여기다 턴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서비스 넣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서비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엔드 하나 배웠네요. 종료시켜버려야 되잖아요. 어떤 서비스 A 끝나고 나면 종료시켜버려야 할 수 있죠. 그러면 종료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멋있어요. 갑자기 전체가 멋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스타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reduce.to 해봅시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우리는 또 reduce.to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duce.to를 한번 봅시다. reduce.to는 우리가 변수 시스템을 알아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declare 하고 변수 시스템은요. 여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건데 간단하게 초반에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변수를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내가 말하는 num이라는 친구는 value는 1, 2, 3, 4, 5로 이루어져 있고 컨디션은 섞는 거야. 그래서 1, 2, 3, 4, 5를 섞은 게 num이 돼요. num을 부를 때는 골뱅이 num 골뱅이 하면 불러지고, 그쵸? 골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num이라는 게 뭐가 나오겠죠? num이라는 게 나오고 골뱅이로 이렇게 불러요. 정의가 되고 나면. 아시겠죠? 여기다가 골뱅이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쓰셔야 되고 항상 중간에 vertical bar를 쓰기 때문에 들어가는 value들이 vertical bar가 있으면 안 돼요. 5개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서 처음에 돌리면 어떻게 나오면 첫 번째 턴은 GPT 키를 넣으라고 나오고요. 맨날 실수. 14532가 나와요. 14532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1, 2, 3, 4, 5를 순서만 섞어가지고 나온 리스트를 리턴하는데 리턴 될 때도 구분자를 물고 와요. vertical 바로 14532가 리턴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radio에서 Q1이라는 걸 내가 정의를 하고 stem에서 이 꺽쇠가 되는 것은 이곳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stem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num1과 num1은 뭐예요? num.1이라고 하는데 꺽쇠를 해서 이름이에요. 넘버의 첫 번째 숫자가 되겠죠. 여기서는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정의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섞은 거잖아요. 그죠? 섞어서 나오고 num2는 뭐예요? 뭐가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4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찍으면 stem 1으로 찍으면 이 중에 stem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accidentally 됐는데 1 더하기 4가 나온 거예요. 여기 사실 곱하기가 나올지 빼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섞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돼서 1 더하기 4가 나와요. 변수를 정리할 때는 하고 섞고 그 중에 불러와 할 때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문항 같은 경우는 문항의 질문을 쫙 나열해서 question으로 변수를 만들고 answer를 변수로 만들어서 question과 answer를 매핑 시켜놓은 것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게 나올 수도 있고 요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나와서 여기가 때려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AN이라고 불렀어요. AN은 뭐예요? answer죠. answer인데 stem 1에 있던 그거 그대로를 ev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쓴 거예요. eval은 이제 간단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죠. 그 시스템에서는 operato를 먹습니다. eval 함수도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스템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eval을 하게 되면 이게 더하기로 나오니까 그게 질문이 되고 이게 답이 되겠죠. 질문이 되고 답이 돼요. 질문이 되고 답이 돼요. 그 페어에 해당하는 답이 돼요. 질문과 답, 질문과 답, 질문과 답이 페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작전이 들어갑니다. 내가 스템을 섞었잖아. 그러면 이게 스템 1이 뭐가 될지 모르죠. 섞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지 1, 2, 3, 4보다 뭐가 될지 이 세 개 중에 뭔가 하나인데 순서가 섞여서 나오죠. 그죠? 그럴 때 답의 순서도 같이 섞여야 되잖아요. 이때는.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내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의 순서를 바꾸고 싶어. 랜더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답도 질문의 순서하고 똑같이 섞여야 되죠. 안 그러면 오류가 생기죠. 그럴 때 연동을 시키는 것. answer가 어떤 것의 순서와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컨디션에서 링크라고 그래요. 컨디션에서. 그래 링크하고 괄호 열고
stem하고 링크를 시켜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링크 answer의 오더는 stem의 오더와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거대한 테이블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섞어도 얘네들은 한 로우는 그대로 같이 가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이름, 나이 정보는 한꺼번에 물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컬럼별로 정리를 해놓고. 요거는 얘를 가지고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디멘션이 같아야 돼요. 요게 3개면 여기도 3개여야 돼요. 그럼 오류가 납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아름답냐면 나중에 이 리스트를 GPT가 만들어줘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리스트를 GPT가 만들어요. 질문의 리스트를 GPT가 만들고 answer의 리스트를 GPT가 만들기 때문에 이게 파워풀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값들을 누가 만들었었어야 돼요? 닌겐이 다 만들어서 넣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질문하고 답하고 다 만들어 놓고 막 전부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문항 생성이고 뭐고 다 좋은데 뭐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돈을 줘도 안 해. 그냥 앉아가지고 뭐 간단해도 돈 먹고 사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러면서 다들 뭐 페이퍼나 한두 개 쓰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용하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는 이게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GPT가 만들어주는 상황이 됐어요. 어찌됐든 그러면 1, 4, 5예요. 그럼 5거나 4거나 마이너스 3이면 내가 답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라디오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Q1, Q2, Q3예요. Q1에 이게 나왔죠. 나 5. Q2는 뭐예요? 섞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더하기 나와서 곱하기가 accidentally 나온 거예요. 여기 accidentally 나온 거예요. 그러면 4. 마지막 거는 뭐예요? 빼기가 나오겠죠. 섞어서. 그래서 더하기 곱하기 빼기에서 이것도 섞었는데 순서가 어쩌다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Q1이 뭐가 될지 모르지 사실. 스템을 섞었으니까. 그래서 네거티브 3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뭐예요? 얘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그만해라 이제. 일 엄청 열심히 하네. 답을 줬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여기를 잘 보세요. 턴 5를 보시면 되는데 룰 베이스드 스코링 해가 여기는 슬래시를 하나 더 붙여. 그래서 그 줄바꿈을 먹어요. 줄바꿈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줄 바꿔가지고 딱 나오려면 여기에다가 슬래시를 2개를 하셔야 돼요. 줄바꿈 안 하고 그냥 디폴트 HTML이면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이게 줄바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만 쓰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BR을 다 넣어줘야 돼요. BR 넣어서 줄바꿈을 해주는데 지금 그러기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슬래시 2개를 제일 처음에 쓰면 이게 BR을 그 new line을 BR로 강제적으로 바뀌어줘요. 그러면 이거 줄바꿈해서 보이겠죠.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형식이 이렇게 깨졌잖아. 줄바꿈 2개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9 곱하기 9 빼기 원래 이게 아무튼 들어가는 숫자 이렇게 나오죠. 턴 5. 그래서 턴 5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주면 리포트 안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질문이 뭐였고 답이 뭐였는데 Q1에서는 response는 뭐였고 response가 answer 1하고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같으면 1점 아니면 0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rule based scoring을 지금 한 겁니다. 여기서 룰 베이스 스코링을 끝내가지고 간단한 리포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아시겠죠? 라디오로 쭉 받았는데 그 라디오에 들어가는 숫자가 뭘지 뭐부터 물어볼지는 내가 섞었잖아요. 숫자도 섞고 했는데 간단하게 답은 알고 있으니까 질문과 답의 페어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map 함수를 써서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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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퍼센트 맞았다까지 끝낸 거예요. 몇 퍼센트 맞았다 끝낼 때 뭐 함수
그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레이드 퀴즈를 한 거예요. 점수를 주고, 잘 보세요. 점수를 쭉 주고 5에는 점수를 줬는데 그냥 간단한 수치만 준 거잖아요. 그죠? 수치만 주고 턴 6를 보셔야 됩니다. 턴 6는 뭐냐면 수치를 주고 여기서는 이렇게 한 거고 네가 그레이드 한번 해봐 해서 턴 6는요 LLM한테 맡긴 거예요. 수치만 주고 LLM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리스폰스만 주고 그레이딩은 얘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턴 6를 잘 보셔야 됩니다. 줬는데 질문이 이거였고 답은 correct answer는 9였고인데 response는 9였어. 질문 2는 얘가 질문이었고 답은 이거였는데 response가 이거였어. 틀렸죠. 답이 20이어야 되는데 질문 3은 뭐예요? 백인데 correct answer는 이거고 response는 이거였어. 그래 이거는 이걸 쭉 알려주고 누구한테 맞았다 틀렸다를 판단시킨 거예요. 질문과 정답과 그 다음에 뭐요? 유저의 리스폰스를 주고 누구한테 맞았다 틀렸다를 판단시킨 거예요. GPT한테 시켰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최종 결과를 여기 보세요. result가 correct 했다. 이거는 누가 써준 거예요? GPT가 써줬고 두 개 중에 세 개 맞았습니다. 67%는 맞았네요를 GPT가 해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오류가 맨날 나는 거예요. 오류가 맨날 나는 거예요. 이게 더하기 빼기에서 오류가 나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더하기, 간단한 빼기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함수로 바꿔주는 작업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해주는 거 있죠. 줘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 같은 경우는 잘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간단한 여기는 오류가 없이 됐는데 여러분들 여러 번 돌려보시면 되겠지만 오류가 맨날 나요. GPT한테만 그 스코어링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잡아가지고 오류 없이 최대한 오류가 없는 형태로 GPT한테 스코어링을 맡길 건가에 대한 이슈인데 해결점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다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GPT가 할 수 있을 이건 꼭 해야 될 때까지 남겨둬야 돼요. 남겨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아무튼 여기는 GPT가 그레이딩한 결과가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턴 7은 라디오를 줬어요. 라디오는 뭐예요? 내가 준 라디오는 뭐예요? 그냥 1 더하기 1은 뭐 이런 것만 줬어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뭐 이런 것만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턴 7의 인풋은 이런 거였던 거예요. 요거를 인풋으로 줬어요. 요거를 인풋으로 줬어요. 그래 놓고 인풋으로 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옵션이 몇 개 있었어요. 여기 인풋으로 줄 때는 옵션이 3개죠. 그죠? 그래 놓고 GPT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걸 가지고 오지선다형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줘라고 해서 디스트럭터를 조금 서제션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형태로 다시 아웃풋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턴 7은 결과가 요렇게 나왔어요.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준 거는 뭐예요? 5 더하기 4를 줬죠. 그리고 옵션 3개를 줬는데 naked math 문항을 줬잖아요. 말도 없고 그거만 딱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만들어 줄 때는 요렇게 만들어 주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거를 쓴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이거랑 이거랑. 문항이 약간 워드가 추가된 형태로 바뀌었죠. 말을 풀어서 쓴 형태로 추가가 됐죠. 완전 네이키드는 아닌 거예요. 약간 옷을 입은 거야, 이게 이제. 이거는 완전히 빨개 벗은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건 뭐예요? 약간 속옷은 걸쳐서 나왔죠. 거기다가 뭐예요? 내가 빨개 벗었을 때는 옵션이 3개밖에 없었잖아. 양말을 신었네? 2개를 이제 한 거예요. 그 속옷도 입고 양말도 신은 거예요. 옵션이 5개가 필요했는데 옵션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GPT가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잘 만들어줍니다.
디스트럭터 나중에 아담이라는 그 렉처를 할 텐데 GPT가 디스트럭터 서제션을 굉장히 잘해줘요. 근데 언제 이게 일을 하냐면 답과 질문이 명확할 때 상황을 주고 그 다음에 어디셔널한 디스트럭터를 만들어 달랄 때 일을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들이 평가 쪽에 전공을 하시게 되면 코그니티브 어세스먼트 디스트럭터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답이 두 개거나 디스트럭터가 이상하거나 누가 봐도 이거는 오답이라서 사람들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난이도가 박살이 납니다.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야. 그냥 이지선다랑 똑같아 이거. 다른 세 개가 너무 멍청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건 아무도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오지선다가 아닌 거예요. 이지선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코그니티브한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 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디스트럭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고 오류가 많이 생기는 작업이라고. 근데 그거를 디스트럭터가 굉장히 잘 만들어 준다라는 게 실증적으로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굉장히 파고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아담이라는 렉처에서 제가 요것만 따로 다룰게요. 자, long story too short. 내가 GPT한테 뭘 시킨 거예요? 핵심만 주고 질문의 핵심을 줬죠. 오답이 4라는 걸 주고 뭐예요? 얘가 옷을 입게 만든 거예요. 네이키드를 주고 어느 정도 옷을 입게 만들었어요. 이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밑도 끝도 없이 질문 만들어라 하지 않고 나는 뭘 줬어요? 질문의 핵심을 줬어요. 정리해 놓고. 그거는 뭘로 만들었어요? 질문의 핵심은 룰로 만들었어요. 내가 룰 베이스로 질문의 핵심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뭐예요? 질문의 핵심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언어적인 역할, suggestion, distractor를 suggestion 해주는 역할로 GPT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답이 맞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미궁에 빠져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베리에이션이 너무 크니까 오프가 나겠죠. 야 이거 컨스트럭 벌리티가 아니야. 이거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 대학생 엘지브라인데. 나는 중학교 엘지브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학생을 자꾸 주네. 그렇죠? 그래서 중학생 엘지브라면 중학생이 엘지브라에 나오는 그 형태는 정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템플릿 형태로. 그래 놓고 뭐예요? 말을 좀 바꾸거나 디스트랙터를 좀 바꾸거나 서제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러면 답이 9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음번에 그렇게 하면 뭐예요? 또 질문 나오죠. 질문 나오죠.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 3개를 뽑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 3개를 뽑아서 그냥 리피트 했을 뿐입니다. 자, 턴 10으로 갑시다. 턴 10에는 뭐예요? 내가 STEM English라는 게 불러와요. 1번을 불러와요. STEM English가 뭔지 봅시다. STEM English는 사과, 포도, 귤, 복숭아, 수박 이렇게 돼 있죠. 사실 STEM English가 이거 KO가 돼요. 그냥 잉글리시 문항이니까 그냥 이렇게 갑시다. 리스트로 정해놨어요. 근데 뭐예요? 셔플을 했어요. 섞었어요. 근데 요거는 누가 정한 거예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단어 시험을 해야 되는데 핵심 단어는 내가 정한 거예요. GPT한테 야 뭐 5학년 단어를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리를 해서 그 중에 딱 물어봐야 되는 단어는 내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과일, 뭐 리스트, 그죠? 여기 맹고 뭐 이런 건 없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자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과일 먹고 싶다. 그래놓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GPT한테 10턴은 야, 너 given Korean을 가지고 여기 지금 코리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given Korean을 가지고 그럼 GPT가 한 거야. 여기 코리안을 줬으니까 그 코리안 한국말을 단어를 가지고 영어 단어를 물어보는 질문을 만드는데 요 이그젬플로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런 형식을 가지고
만들어 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준 거는 뭡니까? 질문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 던져줬잖아. 그리고 나서 영어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10-7에. 그리고 나서 스템 2로 스템 3로 TS10은 똑같이 리피트 되죠. 그러면 단어 시험 3개가 나오게 됩니다. 문항이. 보시죠. 나왔네 이미. 자, 복숭아가 처음에 선택이 된 거예요. 랜덤리. 복숭아를 가지고 요거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준 거는 뭐였어요? 복숭아라는 한 단어를 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GPT가 뭘 만들어줬어요? 요 스템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뭐예요? 답과 오답을 다 만들어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형식 그대로 해가지고 귤이라는 거를 줬어요. 귤이라는 걸 주고 그 예제 그대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귤을 가지고 문항을 다시 만들어줘요. 세 번째는 뭐예요? 포도를 주고 만들어줘요. 자, 이 방법은 그냥 GPT한테 한국어를 가지고 영어를 물어보는 단어 3개 문항을 만들어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이 단어가 내 수업에 쓰는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GPT가 주는 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주저리 이상한 말을 해요. 뭐 3학년에 적절해야 돼. 뭐 쉬워야 돼. 막 이상한 말을 프롬프트에다가 주문처럼 계속 쓰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망하는 거예요. GPT가 3학년이 뭐고 적절한 게 뭔지 어떻게 알아? 적절하단 단어가. 3학년을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딱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문항을 만들어줘. 그러면 그 단어 들어가는 핵심 있죠. 물어봐야 되는데 그 핵심은 내가 준 거예요, 주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고 체계적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랜덤아이즈가 정확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핵심이 잘 들어오세요. 성준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지식의 핵심이 딱 정의돼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그 핵심이 되어 있지. 지금 간단한 리스트지만 핵심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 핵심을 센터로 한 다음에 핵심을 중간으로 해서 문항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잖아. 내가 아무거나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GPT를 썼어 안 썼어? 쓰긴 썼지만 핵심은 누가 컨트롤하는 거야?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프롬프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핵심을 가지고 프롬프트가 바뀌었지. 프롬프트를 바꿔가면서 프로그래밍으로 다시 생성해 나가면서 다 만든 거지. 프롬프트를 일일이 다 바꾸는 거야 자동적으로. 한 개의 프롬프트에서 뭘 달라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뀌잖아요. 요게 스템 n이 계속 바뀌잖아 체계적으로. 그지? 그렇게 생성하는 방법을 still language 모형을 쓰지만 핵심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잖아. 그러면 핵심이 정리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온톨로지가 모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온톨로지 모형이라 그래. 온톨로지는 지식의 핵심이야. 지식의 핵심이 전산 모형화되어 있고 그것을 중간에 놓고 하는 생성이라 그래서 온톨로지 Modeled Centered Generation OMG라고 불러 내가. 이게 렉하고 달라. 렉은 뭐야? 내가 뭘 하는데 어디 서치 엔진에 불러와다가 내가 지금 업투데이트 된 지식이 없으니까 서치 엔진에 불러다가 하는 거잖아. still 랭귀지 모형한테 의존을 하지만 중심은 뭐야? 랭귀지 모형에 두고 보조적으로 쓰는 거라고. 렉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은 서치를 한 결과를 보조적으로 쓰는 거고 이거는 뭐야? 내 핵심은 내가 주고 이미 설치했어? 아니야. 내가 만들어 놨다니까 이미. 중간에 핵심은 만들어 놓고 룰로 다 정의한 다음에 체계적으로 바꿔가면서 생성을 시키니까 온톨로지 모델이 센터드 돼 있는 형태지. 렉하고 다르다니까. 알겠지? 렉하고 달라. 내 교과 과정을 설치했어? 실러버스를 아니야. 교과 내용을
딱 가지고 뭐야 핵심만 정리해가지고 마크다운으로 해서 내가 넣어놓고 거기서 대답하라 그랬지. 내 저기 뭐냐 범죄 심리학 수업을 설치하라 그러지 않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는 것을 ontology modeled centered generation이라는 퍼스펙티브인데 이게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 이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구글 설치한 거 가지고 뭐 합쳐가지고 제너레이션 해주셔야는 일을 안 해. 이쪽에서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통제된 것만 우리는 택해야 돼.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룰 베이스가 중심에 들어가는 거야. 룰 베이스는 중심에 들어가는데 룰 베이스는 플렉서블하지가 않지. 이런 걸 해주기가 쉽지가 않잖아. What is word? 이런 거 안 만들어주잖아. 룰 베이스는. 근데 얘는 만들어줘. 그래 놓고 세 개를 만들어서 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30는 그거를 전부 다 create quiz라고 해서 하나의 문항을 다 만들었지. 따로 TR10, TR11에서 문항이라는 게 만들어졌지. 그 문항을 주고 문항별로 만들고 이제는 뭐라 그랬어? 그거를 퀴즈처럼 패키지로 만들어 가니까 1, 2, 3 딱 만들어 가지고 답은 이겁니다 해서 퀴즈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퀴즈하고 세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어 시험이 되는 퀴즈를 만들어 주세요 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어떤 게 더 질서정연하고 어떤 게 더 통제 가능하고 어떤 게 더 퀄리티가 높냐고. 얘가 훨씬 높아져서 나중에는 이쪽으로 가야지만 어느 정도 어세스먼트를 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답은 뭐고 구조는 뭐고 정갈하게 나오잖아. 이렇게 되면 굉장히 정갈하게 나오기 시작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전부 다 뭐라고? 라디오스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재밌는지 재미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다고 우깁시다. 네. 네, 해석도 해달라 할 수 있죠. 답 들어오면 해석해달라는 것도 할 수 있죠. 그 질문에 아까 했잖아요. 간단하게 correct, incorrect는 GPT한테 하라 그래봤잖아요. 그것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한 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거. 예.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만들어놔요. 그걸 만들어 넣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넣고 GPT는 만들어진 것을 약간 보조적으로 하는 거를 ontology model centered generation이고 GPT한테 다 맡기는 거죠. 야, 줄 테니 네가 다 알아서 해봐. 그거는 걔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라서 language model only generation이라고 그냥 LOG라고 저는 그렇게 불러요. GPT한테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있죠. 근데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해석하고 validity나 이게 도대체 뭘로 블랙박스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는지 알 수가 없죠. 중심을 안 잡아줬으니까. 이제 그게 과학적이지 않아서 좀 더 과학적으로 쓰려면 귀찮아도 어떻게 해석하는 룰이라든가 이젠플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야. 룰하고 이그젠플을.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네, 예, 네. 바꿔도 되죠. 근데 변수 이름을 바꾸면 뒤쪽에서 다 바뀌어져야 돼. 아무거나 이렇게 하셔도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뭐 과일 이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A
B, C, D 뭐 이렇게 해서 바꾸셔도 되고요. 셔플하는 뭐 셀프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 과일 이름은 변수 이름으로 바꾸셔도 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과일 이름 이런 걸로 바꾸. 옛날에 이게 없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내려가지고 처음부터 순서 맞춰서 중간에 끼워 넣는 것도 없고 막 난리가 부르스가 났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쉬워졌어요. 교수님, 네. PDF는 일을 안 하고요. PDF는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PDF에서 항상 보시지 말고 트레이닝 가이드에 똑같이 올려놨거든요. 트레이닝 가이드로 가셔서 보셔야 돼요. PDF에 있는 코드는 잘려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가이드에 있는 문서에 가셔야 돼요. 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도메인을 하나 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라 그랬냐면 그 separate 아이템을 이렇게 vertical bar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문항을 몇 개를 한다고요? 5개를 했는데 각 문항마다 중간에 vertical bar로 넣어달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돌려봅시다. provide 키가 나오겠지. 그럴 줄 알았다. 돌려보면 뭐 도메인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에 대한 문항을 쭉 만들어줘요. 그쵸? 문항을 만들어주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중간중간마다 vertical bar를 넣어달라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vertical bar를 넣어달라 했어요. 그러면 아웃풋이 턴 1의 아웃풋은 요게 나와요. vertical bar가 중간에 들어있는 것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턴 2에서 set 함수를 이제 배웁니다. tr1을 아이템이라는 것으로 변수를 정의해줘 해서 요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문항이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vertical bar가 있었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item.1은 요 문항이 되는 거예요. item.2는 요 문항이 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set이라는 함수는 요거를 변수로 정의하는 거예요. 매뉴얼리 여기 타이핑하지 않고 GPT가 만든 문항의 리스트를 딱 변수로 저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 데이터베이스 문항 DB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형식이 맞춰져서 여기까지가. 그래 놓고 뭘 했냐면 잘 보세요. 그 중에서 문항 하나를 첫 번째 문항을 불러다가 select에 앉힌 거예요. 두 번째를 불러다가 select에 앉히고 select에 앉히고 옵션은 다 A, B, C, D잖아. 똑같잖아요. A냐, B냐, C냐. 그래서 select에 앉히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까지는 누가 만든 거예요? GPT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요 중에 뭐냐? A냐, B냐, C냐, D냐만 멀티플 초이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하나씩 풀어봅시다. Capital of South Korea는 어디입니까? 부산이죠. 아닌가? 나는 경상민국에서 왔기 때문에 부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몰라요. 한국에 하도 오래 안 가봐가지고 뭐 대구인가? 그 다음에 South Korea의 official language는 뭡니까? Korean이죠. 그러면 뭐예요? C죠. 그 다음에 South Korea의 traditional한 popular traditional한 것은 뭡니까? dish는 뭡니까? 파스타요? 타코요? 스시. 부산에서는 스시가 스페셜합니다. 부산은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스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받았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그래서 셋을 해서 어디 갔지? 여기서 해서 줬어요. 그러면 select S1, select S2, select S3 퀴즈를 다 주고
Q1의 답은 뭐였어? Q2의 답은 뭐였어? Q2의 답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퀴즈에서 첫 번째 거 답 쭉 나오죠. 그래 놓고 grade response 한 방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돼. 요렇게 주면 인풋이 요거였던 거예요. 퀴즈에서 유저 인풋이 요게 되고 그레이드 해달라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한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의 질문이 뭐였어요? 사우스 코리아 캐피털 시티가 뭐냐? 답은 서울이었는데 너는 A라 그래서 incorrect이야. A가 incorrect이고 코리안인데 C라 그랬으니까 correct이야. incorrect이야. incorrect이야.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 맞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굉장히 유용하게 퀴즈 메이커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답 학생들이 ABC라 그러면 이상한 답을 넣어가지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GPT도 헷갈리니까 한 방에 떨궈질 수 있죠. 그러면 도메인 주고 뭐예요? 내가 어떤 특정령에 무슨 공부를 하고 싶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오늘 해야 되는 공부. 그럼 다섯 문항짜리 퀴즈를 네 문항짜리 만들어줘야 하면 실시간으로 만들어줘요. 지금 대한민국 친구가 대한민국에 대한 문항 나왔잖아요.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교과 넣어주고 만들어서 퀴즈로 앉혀서 간단한 그레이딩 해주죠.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들 무슨 시험이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앉혀서 라디오랑 셀렉트로 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 서비스를 여러분 웹페이지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제 그게 서베이가 됐든 뭐 지식 시험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혹은 유저한테 그 도메인을 선택하게 하세요. 야, 챕터 1, 챕터 2, 챕터 5인데 김성준 잘 들어. 사이버 크라임에서 챕터 1, 2, 3, 4, 5인데 각 챕터마다 배워야 되는 거 핵심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그래 놓고 유저가 선택하면 그 핵심적으로 정리된 챕터 1에 가서 챕터 1의 문항을 실시간으로 생성할 수 있겠지. 매핑 시켜가지고 저장해 놓고 뭔 말인지 알겠지. 유저가 챕터 2를 선택하게 되면 챕터 2에 대한 퀴즈가 나오게 할 수 있겠지. 이제 그럼 받아서 유저한테 뭐해. 근데 챕터 1은 뭘 배우고 챕터 2는 뭘 배우고 내가 저장을 해 놓는 거야. 그래 놓고 여기다가 유저한테 선택이 아니라 유저는 옵션으로 선택하고 여기다 떨궈 가지고 퀴즈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분석되는 것을 교수님께 보여드려라. 다음 주에. 그게 week 3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들어오는 걸 뭘로 받아야 된다고? 유저한테 옵션으로 받아서 여기에 떨궈주고 뒷단이 일어나게 하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repeat을 써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repeat을 써가지고 만드는 건데 repeat은 조금 오늘 다루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다음 주에 repeat을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만든다라는 게 repeat을 하게 되면 질문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repeat해서 얘가 strong, agree, disagree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우리 옵션 박스에 select 한 거 있죠. select를 해요. 그러면 답을 쭉 select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누가 만들었어요? GPT가 만들었어요. GPT가 만들고 그것을 select에 올렸고 요거는 똑같으니까 쭉 받았죠. 쭉 받은 것을 던지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뭐 사이칼러지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응답 받아 보니까 이런 애 저런 애 나와요. 이제 select하고 respond 하는 것도 보이죠. 라디오 하는 거 하고 매핑 하는 게 보이죠. 그쵸? 두 단계 섞어서 하면 아름다운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정신줄 꽉 잡고 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제 다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 예제 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것만 이제 하시면 돼요. 이게 트레이닝의 라디오 스타를 왜 제가 강조를 하냐 하면 그냥 라디오 컨트롤의 이슈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large language 모형이 힘드니까 그냥 만들어라면 힘드니까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bit on the bit horse라 그러잖아요. 말에다가 디지털 말에다가 이 야생마에다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를 할 때 이 라디오를 가지고 통제를 하게 되면 만들어서 라디오에 앉혀줘.
라디오에 앉혀진 것을 가지고 네가 스코링하고 점수는 내가 계산을 해줄 테니까 피드백 리포트를 만들어줘. 단계는 크게 네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지식을 구조화할 것인가. 두 번째는 뭐예요? 구조화된 지식을 가지고 문항을 어떤 식으로 생성할 것인가. 세 번째는 뭐예요? 생성된 문항을 어드미니스트레이팅 하면서 스코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는 뭐예요? 스코링이 다 끝나고 나서 피드백 리포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LLM을 쓸 건가가 계속 된다고. 룰로만 하면 룰 베이스드 제너레이션을 RBG라고 그러고, 랭귀지 모형한테 다 맡기는 거 있죠. 그 단계를, 세부 단계를, 그거를 랭귀지 모델 only generation LOG라고 그러고. 아니야, 내가 핵심은 내 가지고 랭귀지 모형은 언어적인 표현만 하거나 서제션 하는 용도로만 쓸래. 그런 것을 ontology model centered general OMG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계속 되풀이 될 거예요. 다 맡겨도 되고, 내가 룰로 다 해도 되고, 내가 섞어 써도 되고. 이기는 거는 누가 이길까요? 섞어 쓰는 게 이긴다고요. 그래야지 양쪽에 시너제틱한 거를 가져가는 쪽으로, 문항 생성이 됐든 스코링이 됐든 리포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뭐 코그니티브도 마찬가지고 사이콜로지컬 테스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만큼 섞어서 잘 쓰게 하는가가 이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컨트롤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 HTML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라디오를 스타까지 올리십니까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이 개가 다른 거예요. Symbolic World의 개하고 그 World하고 Large Language 모형의 개는 다른 개인데 그 개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구조로 라디오를 제가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퀄리티 컨트롤이 되니까 그래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파워를 보실 겁니다. 자, 강의 마치면서 우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이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라디오스타 비와 당신은 뭔지 물어봐. 아빠 다 알고 있을 거야.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는 그날처럼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잖아. 눈물 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긴 수업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